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7일 저녁 식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현의 안보정론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TK 지역을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선 지역에서 TK 지역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갈수록 2차, 3차 갈수록 당원 비중이 높아져요. 이번 1차 경선에서는 20%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요, 2차 경선에서는 30%, 그리고 마지막 최종 경선에서는요, 무려 당원 비율이 50%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K 지역에 말하자면 이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 또 포항 지역을 방문해서요, 지역민들 그리고 포항 지역의 우리 당원들과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좀 불미스러운 불상사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모아서 이런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또 지금 현재 어제 사실상 이제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이 TV조선 시청률을 보면 평균 시청률이 6.7%로 대박이었었고요. 그리고 홍준표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조국 수사에 대한 이 공세,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반박, 이 순간 시청률이요, 아주 최고를 찍었다고 그래요. 수도권에서 7.9%, 그리고 8.64%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말하자면 뜨거운 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요, 과연 이러한 시청률 대박에 이어서 이 테마주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언론들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이 끝난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후폭풍이 조국까지 말하자면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아주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후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입장문을 내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설명을 하지만, 이제 진중훈 교수를 비롯한 뭐 일각에서는 이거 결국은 조국 세력들 지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초지종 어떻게 됐든지 간에 홍준표 후보는 이제 꼬리를 내렸어요. 그게 국민들이 지적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본인은 겸허하게 듣겠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많이 이제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이 말하자면 이 반박 논리, 대응 논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비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윤석열 테마주와 홍준표 테마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그래서요, 윤석열 테마주의 경우에는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홍준표 테마주는 전부 다 많이 내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 대표적인 주들이 덕성이 있고, 저는 뭐 이런 거 주식에 관심이 없어갖고 전혀 모르는데, 덕성, 서현 뭐 이런 이 회사들이 대표적인 윤석열 테마주라고 그래요. 이 덕성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윤석열과 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성은 전일 대비 8.7%가 올라가지고요, 17,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주당 가격이 불과 4,000원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마주 서현은요, 윤 총장과 무관하다, 이렇게까지 공시를 하고 있는데, 윤 총장하고 사회자 중 한 명이 윤 총장과 대학 동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테마주로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6.26%가 올라서요, 12,750원으로 종가를 만들었답니다. 서현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지주회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덕성은 합성 피혁과 합성 수지 관련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테마주로는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가 MH 에탄올이라는 주가인데요, 전일 대비 13.5%가 내려서 14,100원. 이 MH 에탄올은요, 진해오션 리조트의 최대 주주인데, 홍 의원이 경남 도지사 할 적에 당시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진해 웅동 복합 리조트 사업이 관심을 받으면서 테마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마주 보강산업 주가도요, 5.7%가 내려서 1750원에 장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이 보강산업은 홍 의원이 과거 도지사 할 때 밀양 신공항 관련주라서 테마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TBC 전일 대비 7.99% 하락. 이 TBC는요,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홍 의원이 공천 의원으로 활동했던 배영일 영남대 교수가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테마주로 구분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어떻든 일단 뭐 테마주 주식하는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저는 이런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또 언론과 우리 국민들이 또 관심을 받는다, 이런 취지에서 참고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고 조영기 목사 빈소를 윤석열 총장이 문상을 했어요. 거기에서 뭐 이때 교계 원로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래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이죠.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그 다음에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 오정현 목사하고요, 오정호 목사는 아마 형제지간일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장환 이사장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즉석 기도를 하고, 오정호 목사가, 그리고서 이제 김장환 이사장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오정호 목사 이 기도가 끝나니까 다시 한번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게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안수 기도. 그래서 어제 이 안수 기도까지 윤석열 총장이 받았다. 이것이 또 언론의 큰 관심 중에 하나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호 목사님 이 기도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에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대통령 후보로서 모든 만남과 지혜가 뜻되어 주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하도록 솔로몬의 지혜로 일깨워 달라. 윤 후보의 귀한 가정과 자녀들, 가족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복을 허락해달라. 상당히 좋은 기도 말씀인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이 오정호 목사님도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라서 이 정도 기도문이야 다 하시겠죠. 하여튼 좋은 이런 기도 말씀, 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떠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 종교 여부가 특정 종교가든 아니든 간에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대구, 포항 이 방문 동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포항 북구 파평융시 윤신달 장군 묘를 참배했고요. 그 다음에는 포항에서 또 이 포항 당협, 북구 당협 당원들을 만나고 또 죽도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이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요, 지역 현안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영일만 대교 건설, 그리고 친환경 수도도시 조성 등 이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당협위원회를 방문해서는 윤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한 뒤에 이 정부처럼 내로남불에 부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걸 국민이 보시도록 하겠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국가다. 그리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전 가족을 도륙했다라고 하는 이 홍준표 의원을 겨냥해서 이러한 그야말로 대통령 측근도 감옥에 보내도록 하겠다.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구미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지지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이야 뭐 당연히 환영하고 환영한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좀 상당히 심하게 뭐라 그럴까요,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봉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데 제대로 이 항의하는 바람에 우산도 못 쓰고 그래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생가를 방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경황 중에 방문하다 보니까 이 참배만 하고 바로 나와서 이 방명록에 글은 남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공화국 주로 당원과 같은 강경 보수 단체 회원들 100여 명 정도가 오늘 거칠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과 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죄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떻게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이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항의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처리에 관여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현대사의 거인이다. 역사에 우뚝 솟은 우인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입장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늘 이 방문한 후에 조원진 대표가 와서 제대로 참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항의자들과 거의 비슷한 입장문을 조원진 대표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조원진 대표가 나름대로 뭐 많은 생각이 있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이런 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상당한 투쟁도 많이 해오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뭐 우리 모두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투옥시킨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수사 자체도 뭐 문제가 있다면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포항 지역에 가서 남겨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그야말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통상적 기준에 따랐다. 그래서요, 이 과잉 수사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이 공세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미 윤석열 총장은 내가 검사 인사를 받아가지고 특검도 맡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하게 됐는데 검사로서 인사에 맞는 그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임된 직무 성격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적절한 비례 원칙에 따른 수사했고, 어느 진영 사건이나 똑같이 수사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 그리고 정권 자연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정확히 수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지속해서 신뢰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 거친 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내해 나가야 되겠다. 감내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우리가 다 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권 교체를 일단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시시비비를 다시,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을 다시 한번 다듬는다는 측면에서 하는 거야. 뭐 그런 불가피한 또 이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가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총장도 비례 수사의 원칙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감내해 나가겠다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는 일단락을 짓고 진도를 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나 이게 조원진 대표 이 세력들이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요, 대깨문과 같다는 비판을 또 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부 분열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뭉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윤 총장도 이 당원 협의회에서도 인사말에서 대통령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국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정권은 경제정책만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부패 비리에 대한 사법체계도 못하게 방탄을 만들어 놨다. 이런 비판을 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경북, 대구, 포항, 구미 이런 지역 방문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비리 의혹, 제가 보기에는요, 고발사주 의혹은 뭐 전혀 내용이 없다. 이것이 저의 시종일관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리 여권에서 파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오히려 윤 총장이 깨끗했구나, 떳떳했구나, 당당했구나, 그러니까 끝까지 버텼구나, 그래서 이렇게 국민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윤 총장한테 기대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국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련의 이런 연쇄 사슬 반응에 오히려 더 큰 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비리는요,
갈수록 눈덩이처럼 지금 쌓이고 또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말이죠. 이번 지금 이제 추석 이후 25, 26 전라남북도, 광주 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30%, 28~9%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 쪽으로는요, 친문계 의원들, 그 다음에 정무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상당히 빠른 속도로, 캠프에 지금 가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그야말로 의원직까지 집어 던지면서 이번 호남 경선에 임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그렇게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재명을 때리는데 이 대장동 사건이 아주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이거는 벌써 4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형수 욕설 4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요, 이번에 장기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전격적으로 공개 폭로하면서 완전히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요, 제가 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시로 보도를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호남 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장동 사태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좀 상당히 있다. 그래서 25일이면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그때쯤 되면 얼마만큼 이 마이너스 바람이 불지 한번 지켜볼 일인데요. 자,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보도에 무슨 보도가 나오고 있느냐?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특검하자. 왜냐면요, 국민의힘에서 자, 화천 대유는 누구 건가요? 지금 이게 아예 백드롭에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도 모든 당력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고, 또 이재명이는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수사도 받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청와대 청원파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은근슬쩍 이재명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나왔어요. 자, 이런 걸로 보니까 이 청원까지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이런 청원은 청와대는 닫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문을 닫아놨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수사하도록 지금 압박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청원에 올라가서 문 닫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그래서 이 대장동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의 자질이 어떤 거를 아는데 대장동 사건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러한 비공개 조치는 옳지 않다. 오히려 이 말이죠. 청와대 청원이 몇 명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 선상에 지금 떠들고 있는 그 강한 비판 여론, 그리고 온라인이 아니고 일반 이 언론 매체, 또 유튜브들 방송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압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한동훈을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현 검찰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요,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동 개발 의혹이면 이게 성남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을 관할하는 성남지청 또는 수원지검에 배당될 수밖에 없는데, 성남지청장은 누구냐? 박은정 검사예요. 박은정이는 누구냐? 지난 추미애 때 말이죠,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감찰을 담당하면서 이 추미애의 최근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이 박은정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윤석열 징계에서 아주 핵심 역할을 했는 친정권 인사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원지검은 지검장이 누구냐? 신성식 검사예요. 신성식이는 누구냐? 작년 7월에 말이죠, 중앙지검 3차장 검사할 때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에서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KBS 보도가 있었어요. KBS에 사과 방송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5억짜리 손해배상 청구해놓고 있잖아요. 이 KBS에 오보를 내게 한 취재원으로 거론된 사람이 바로 신성식 검사예요. 자, 이러니 이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수원지검하고 안양지청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관할검찰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범죄 특화수사청이 어디냐면요, 남부지검이에요. 그러면 남부지검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심재철 지검장이 앉아있어요. 심재철이는 누구냐? 1인 5역을 한 사람이에요. 제보자도 했죠, 고소인도 했죠, 검사도 했죠, 징계위원도 했죠, 증인도 했지. 이렇게 1인 5역을 한 사람을 어떻게 수사를 시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국 최대지검, 중앙지검이 맡기냐? 이것도 안 돼. 왜?
중앙지검장이 또 누구예요? 이정수 검사잖아요. 이정수가 누굽니까?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이러니까 시킬 사람이 없어. 제일 큰 중앙지검 안 되죠. 경제범죄 특화수사청인 남부지검 그래서 안 되죠. 지역적 관할인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그래서 안 되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특검을 임명해야 되겠다. 예, 법조계에서는 특검 임명하려면 결국은 객관적으로 특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한동훈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률 회계사가 뭐라고 했느냐,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당장 수사해 달라라고 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말이죠,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책임자로 받으면 오케이 고,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이게 지금 대장동 개발 화천 대유의 비리 의혹 왜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화천 대유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측에서도 화천 대유는 도대체 누구 거냐, 반드시 이재명과 화천 대유 이 관계에 관해서 공수처는 수사하라,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화천 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간 받아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남는 금싸라기 땅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 40%를 화천대유가 경쟁 없이 입찰 없이 가져갔다. 땅값만 올라간 게 2천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익금 낸 게 4천억. 그래서 6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상하게도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 필지도 가져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된다. 그러면서요, 배당금 4천억 원에 경쟁 없는 부지 낙찰로 2천억의 수익까지 모두 6천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화천대유 소유주와 그 지인들이 가져간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는 5천억 원 넘는 수익이 성남시에 돌아간 모범 사업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공수처와 검찰은 빨리 수사를 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천대유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 보도하고 내용인데요. 여러 보도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 화천대유 왜 문제가 있느냐, 예, 우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거물들 이름이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거물들. 예, 거물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거물들. 예를 들어서 곽상도 아들, 박영수 특검의 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요, 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정도로 거물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유력 인사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권순일 전 대법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고, 또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 변호사로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이래서 이게 의혹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요, 과연 그러면은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 과연 이 실세들 어떻게 해서 이 화천 대유 인물들하고 이재사고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여기에는요 점선은 있지만 실선은 없다. 그래서 점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순일 전 대법관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점선인데 이게 실선이 아니냐, 이거를 좀 밝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4,040억이나 되는 배당금을 받았는데 투자자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그리고 나머지 배당금 2,832억 원을 챙긴 투자자 6명, 즉 천화동인 2호에서 7호까지 실소유주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 이 세 가지 의혹 때문에 화천대유에 대한 이 검찰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6명,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예요. 화천대유 대주주는 이제 머니투데이까지 기사가 다 나왔어요. 머니투데이의 이 기자 출신이다, 법조 출입 기자이다, 이런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김모 대주주, 이 사람 플러스 6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6명인데 그 중에 4명은 화천대유 대주주하고요, 그 대주주 관련 가족과 지인들, 이게 4명이고, 나머지 3명은 누구냐, 화천대유와 관련된 그 지역 개발업체,
있는데 그 지역개발업체 관련 인물들이 3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명의 정체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7명 곧 다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아주 구체적으로 누군지, 제가 다음 시간에요, 적절한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정말 그 실체를 한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저녁 방송을 마치고 이제 식사 후에 다시 중요한 뉴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빨간색 구독 버튼 그리고 논평 마음에 드시면요,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